반갑습니다. 정상모입니다.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 총평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떨리는 시험이었을 거고요. 매우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긴장도도 높았을 텐데 이 과정을 잘 겪어내시고 어쨌든 시험 자체를 끝까지 완주한 여러분들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 수고했다라는 격려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의 난이도가 어쨌든 간에 시험장에서 푸는 학생들한테는 언제나 어려운 시험이고 부담되는 시험이었을 건데 이 과정 잘 지켜내신 것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컷을 보면 1컷이 확통이 87, 약간의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87에서 88 요 정도일 거고 2컷이 한 70점대 후반, 3컷이 60점대 후반. 이 확통은 거의 모든 입시기관에서 비슷하다고 보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79점이라고 해서 1컷이 80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한 82점 정도까지, 기하도 한 84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여기도 한 72점 정도, 74점 정도, 여기도 한 64점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한 66점 정도까지는 변화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미적분 선택자들은 1컷이 80점대인 건지 70점대인 건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정도의 등급컷이라고 한다면 적절히 난도는 조절이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모의고사와 5월 모의고사가 매우 어려워서 등급컷이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무난한 시험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 무난한 난이도라고 하면 학생들마다의 격차가 좀 커요. 그래서 되게 쉽게 느껴졌다 라는 친구들이 또 있고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다가 좀 겹칠 수 있는데, 이 쉽다는 의견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은 이 초반대의 문제가 좀 쉬웠어요. 초반, 그러니까 2점짜리와 3점짜리의 중반까지가 1번부터 한 8번, 7번까지 이런 얘기인데, 예전에는 거기서도 좀 이제 헷갈리거나 조금 난도가 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8번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갔기 때문에 좀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내가 앞부분에서 예전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 9번 4점짜리까지는 쭉 왔다. 그 다음에 9번도 4점짜리 시작인데 전혀 어렵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초반 때는 좀 쉽게 진행이 좀 됐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려워지는 파트가 이제 10번부터인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려운 문제, 정말 고난도 문제와 그 다음에 계산량이 많은 문제, 계산량 자체가 좀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고난도 문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15번이라든가 22번이라든가 30번이라든가 28번이라든가 이런 문항들이 이거는 거의 비슷한 기조였죠.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 좀 어려운 문항이 예전만큼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 2, 3년 전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요 고난도 문항도 얘네들이 그나마 조금 예전 좀 쉬운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좀 무난하게 문제를 풀었을 거고, 이게 좀 복잡하다, 어려웠다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느낌이 좀 있을 텐데, 근데 이건 원래 어렵잖아요. 원래 어렵기 때문에 어려웠다라는 얘기는 중간 난이도, 그러니까 4점 중반 문제들이 계산량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빡빡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이따 해설강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계산량 많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한 거지 실제로 잘 풀면 계산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평가 문제는 참 잘 낸 문항들입니다. 좋은 문항,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문항, 좋은 문항이었기 때문에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틀린 것들이 있으면 문제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괜히 복잡해서 그랬다가 아니라 정말 내가 실력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내가 개념 잘 배우고 엔제도 많이 풀고 있고 심지어 실무도 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것들 자꾸 틀리지? 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형식이나 이제 번호에 따른 어떤 그 유형들, 이거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이제 제일 특이했던 거는 뭐예요? 역시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없었죠. 합답형 문항이 없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보기서 골라라, 이런 문항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죠? 합답형이 없었다. 합답형이 없었다면 안 나오나? 그렇진 않잖아요. 9월 평가원 수능에서 다시 기억, 니은, 디귿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공통 문제에서는 도형 문제, 그러니까 사인 워치, 콜사인 워치 쓰는 문제가 10번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너무 쉽게 나왔죠. 10번으로. 이등변 사각형을 구할 수 있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도형 문제가 쉽다. 그 다음에 15번은 보통 수원에서 나오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22번 같은 경우는 수투의 그래프 추론인데, 이게 아니라 15번이 이제 뭘로 나왔어요? 15번이 그래프 추론으로 나오고요. 그죠? 예, 이게 이제 그래프 추론으로 나오고. 그 다음 22번이 수열로 나왔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22번은 이제부터는 수원이다. 이제부터는 수투가 22번이 아니라 22번은 무조건 수원이다. 15번이 이제 수원이 아니라 수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이거는 뭐 평가원이 뭐 마음대로 내겠다라는 얘기지, 뭐 정해진 번호에 정해진 걸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추론 같은 경우에도 절대값과 그냥 일반 이차함수를 막 섞어서 어렵게 보였지만 사실 해석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풀이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수열도 이게 뭐 역추적이냐, 정방향 추적이냐, 역방향 추적이냐, 뭐 이거에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교육과정 그대로 처음부터 그냥 A1부터 쭉 잡고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차라리 그 역추적으로 하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육과정에 맞춰내고 있다라는 거지, 문제 형식과 번호의 유형이 많이 변화해서 또 완전히 새로운 문제들이다, 기출문제는 이제 무용하다라는 그러한 핑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차분히 잘 공부하자. 차분히 하던 대로 공부량을 늘려달라. 이런 정도의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를 선입견을 갖지 마라. 이건 이걸 거다, 저건 저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공통문항의 난이도는 여전히 높았고요. 공통의 난이도는 여전히 높았고요. 선택 과목의 난이도인데, 이게 미적분 선택자들이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낮았습니다. 예, 미적분 쪽도 어렵다고 보이는 문제가 없었어요. 28번, 30번도 쉬웠고요. 확률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30번이 조금 복잡하나 좀 빠른 풀이가 좀 있고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난이도는 계속 낮춰지고 있으니, 이 공통 난이도가 높으니 공통 과목에 초점을 좀 맞춰달라. 공부 많이 해달라. 뭐 그렇다고 선택 과목에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선택 과목의 공부도 늘리는 것들보다는 이제 공부를 유지하는 정도, 하던 거 하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뭐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얘기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렇게 등급대가 안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 공부 좀 해달라라는 거였고, 6월 평가원은 정말 무난한 시험이었고, 난이도도 저하게 되고, 1컷, 2컷, 3컷에 이 레인지도 잘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논의될 것, 뭐 이슈될 만한 문제도 크게 없고, 여태까지 잘 공부한 친구는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대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계산량을 좀 줄일 것이냐. 잘 풀면 계산량이 없는데 잘못 풀면 계산량이 확 늘어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심. 그 다음에 수학 상하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서 뭐 집합이라든가, 그다음 명제라든가,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의 근해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주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된다. 아니 뭐 20번 같은 경우에 합집합을 썼다고 해가지고 뭐 집합 공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 뭐 집합을 모르면 못 푸니, 야 이거 합집합 정도의 해석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수학상을 몰라서 틀린다라는 느낌보다는 20번도 케이스 분류를 잘 못해서 틀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뭐 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난이도는 좀 내려놨고요. 수열도 억지로 막 역방향 수적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평가원이 신경 써서 잘 냈다고 봅니다. 문제 오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이제 아마 20 몇 번이죠? 21번인가요? 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 이상인데 그게 뭐 실근이냐 허근이냐에 언급이 안 나왔다, 그래서 문제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니 평가원이 여태까지 늘 낼 때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해서 실근 개수를 따질 때는 중근 같은 경우는 1개로 세야 되냐 2개로 세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주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의 해로는 다 실수해를 가정하죠. 아니 그러면 뭐 fx가 ax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할 때 a, b, c, d의 개수가 실계수 방정식을 가정하고 실행하는데,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a, b, c, d가 호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문제 오류다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트집을 잡자면 좀 그래도 x값이 실수라는 것들을 명확히 써줬으면 우리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태까지 기출과 평가원이 여태까지 늘 견지하고 있었던 태도는 방정식의 근 자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풀 때는 다 실수를 가정하고 여태까지 문제를 냈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
오류라고 하고 이의제기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 0%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늘 풀었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평가원이 어떻게 문제를 내고 있는지만 잘 파악이 됐으면 굳이 핑계를 대면서 문제가 이상하니라고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이해하나 그 평가원이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자기가 발견된 약점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그냥 노멀하게 나와서 이게 6월 평가원이 확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막 내거나 아니면 여태까지 모든 것들의 흐름을 바꾸거나 하면 또 공부의 방향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나 잘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중요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12번이 계산을 너무 많이 하던데 계산이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12번 그다음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14번, 그 다음 15번, 20번, 21, 22 이렇게 공통 과목은 6문제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는 29번이 너무 쉬워서 28번, 30번, 그 다음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8, 29, 30번을 좀 풀어드리면서 정리 정돈을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이런 정도의 시험인데 이 정도의 등급컷이 잡힌다는 것은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한 친구들은 충분히 원하는 등급대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최저, 수시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3등급 이상, 그 다음에 정시로 갈 수 있는 1등급, 다 맞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학 공부하시고, 영어도 영어가 엄청나게 어렵고요. 다른 과목도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부의 밸런스는 맞추되 수학 공부량은 학습량을 줄이는 순간 성적은 급 하락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 부족한 게 있어도 수학 공부는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고 수학에서 의미 있는 점수를 맞으려면 지금보다 수학 공부량을 좀 늘려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 꼭 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개념 정리 꼭 하시고 그다음 문제풀이도 막 그냥 벅벅 풀지 말고 플랜서 하면서 문제와 개념이 어떻게 연동되는지 앤서 하면서 심화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확인 엔제, 실전 엔제인 앤서 사이즈를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점검하고 나중에 서밋으로 모의고사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플랜서, 앤서, 리버에서 했던 것들이 다량으로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 수업을 따라온 친구들은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적 맞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해설 강의 때 뵙겠습니다.